저녁 만찬으로 잡힌 점이 저는 조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네. 또 유영민 비서실장이 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상당히 깊은 이야기는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은 저녁에 편하게 네. 정말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의지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본래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편안하게 격의 없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호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되는 신구 권력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씀 추경안도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쪽과 또 부탁드리는 쪽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경청하고 또 수용하는 쪽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티타임보다 오찬보다 그럼요. 저녁 만찬. 예, 이거 예. 완전히 두 분 성격상 만찬하면서 또 막걸리라도 한 잔씩 드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야 입장에서는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야에서 기재부가 만들어 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그거 결실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섞어봅니다. 현 변호사님. 추경 문제는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계속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를 뭐 탄핵 해임하자는 얘기까지 당에서 나왔을 정도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뭐 여야가 지금 공수가 바뀐 건 있지만 이제 재원 마련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예산을 다 깎아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국채를 발행할 건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다 뭐 삭감해서 재정한다 그러면 그건 또 뭐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고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아마 좀 딜레마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해임까지 나왔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그 전에 여당에서 요구할 때도 안 되는데 갑자기 당선인이 요구해서 된다 그러면 정부 그동안의 여당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안 해주는데 갑자기 당선인 요구하면 해줍니까?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취임 전에 쉽진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는 봅니다. 근데 2월달에 한번 1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금액이 이제 깎고 얼마 안 됐죠. 어쨌든 네. 저는 추경을 근데 하는 이제 한 전례가 가지는 있어서 저는 이런 거 봐요. 가능할 수 이제 있다고 한 번만 만날 필요는 없다.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는데 이번도 얘기 들려나오는 얘기 보면 유영민 비서실장과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 좀 가까운 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됐다는 거잖아요. 두 분 중심으로 뭐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꼬를 터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만남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지방선거 전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세요, 민주당? 아니 근데 그거는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뭐 반대한다. 이거는 명분도 안 되고. 명분이 안 되죠. 속으로는 생각해도. 소상공인들이나 저희들이 했던 것도 예의도 아닙니다. 그분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보니까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할 명분은 그럼요. 그러니까 추경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서로 잘 나눠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진짜 이 긴박한 이 생계 문제, 손실보상의 문제를 좀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주시면 기재부만 정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고 뭐 국민의힘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지난 2월달 1차 추경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그걸 불가하다고 끝까지 저는 우길 수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I'ma get repay me for leave. 50K for a fee. Big free can increase. Take care of my people. 지금 바로 알바 천국을 써요. 뭐야? 혹시 알아? 남자친구 생기지?
아그나쉽게 아름답게 가히. 임플란트 하셨나요? 잇몸 질환 원인균 제거, 잇몸 염증과 치주 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간편하게 30초씩 임플란트 하셨다면 잇몸 관리하세요. 검가드. 풀 리페어 보습.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산으로 더 깊게, 빠르게, 강력하게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Only 워터뱅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라넷. 우리가 만드는 새로움은 경쟁하지 않아도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하니까.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Converse. 이곳은 라보H. 두피도 피부니까 이만큼의 전문가들이 성분부터 효과까지 완벽하게. 두피 스킨케어 전문가 라보H. 라보H. 손님이 넘쳐나 쉬지도 못할 정도로 올해는 더 피로하시길. 당신의 피로회복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대한민국 활성화라. 아로나민 골드. 여보, 요즘 힘들지? 첫째만 있을 땐 쉬기도 했는데 둘째 낳고는 우리 몸은 돌볼 틈도 없네. 지금 이 시간도 나중엔 그리운 추억이 되겠지. 우리 가끔 육아의 무게는 여기 내려놓고 함께 힘내보자. 든든한 남편으로부터. 당신의 재밌는 삶이 펼쳐지길. 세라젬. 풀 리페어 보습.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산으로 더 깊게, 빠르게, 강력하게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Only 워터뱅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라넷. 3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잠시 후 만찬 회동을 가집니다. 대선 19일 만에 성사된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죠.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통령 당선인이 돼 만나는 초유의 장면인데요. 양측 모두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선정 작업에 들어갔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선인 측은 경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는 오늘 14개 정부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며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에 빠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맞설 거물급 후보가 필요하다며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부각됐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선거 패배에서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여기냐 저기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 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정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뭐 바쁜 모양이네요. 네. 네. 대화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럼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네, 일단 국장도 헤드라인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양측은 이 특별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민생과 안보 현안 같은 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손실보상 그리고 북한 도발 이슈를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 등 민감한 현안들 역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회동에는 또 배석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면 글쎄요, 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청와대 회동은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황실에서 좀 더 얘기할 거죠. 네. 그럼 이따가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입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